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했던 정류회로의 그 리니어 방식의 정류회로를 일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SMP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을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SMP 회로는 지금 나오는 기판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15년 전, 20년 전 같으면 리니어 방식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SMP 방식을 많이 씁니다. SMP 방식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형화도 시킬 수가 있고 전압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SMP 방식을 많이 씁니다. 단지 그러면 다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높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잡음 신호가 유도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회로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계는 거의 다가 SMP 방식의 정류 회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지금 저희가 위주로 하는 것이 에어컨 기판을 위주로 지금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판 약 한 95% 이상이 SMP 방식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로를 만들면 굉장히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 뭐라 그럴까, 전압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SMP 방식으로 지금 작업이 된 겁니다. 이 기판도 전원회로 들어와서 EMI 코일 지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IC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스위칭 IC입니다. 이 기판 뿐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거, 이게 한 15년 전에 나왔던 기계인데 이것도 SMP 방식의 정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SMP 방식입니다. 옛날 리니어 방식 같으면은 이 트랜스 자체가 이만씩 합니다.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죠. 이게 트랜스 자체가 많이 소형화됐습니다. 이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류 회로, 그러니까 전원의 정류 회로를 공급해주는 회로를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종전 같으면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크기도 크겠지만은 이 SMP 방식을 쓰게 되면 굉장히 소형화 시킬 수가 있고, 뭐라 그럴까, 전압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다 SMP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에서도 SMP 회로를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한번 회로를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엘사 거의 실내기 기판입니다. 실내기 기판인데, 여러분들이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다 보면은 통신선 사피를 집어넣다 보면은 갈색과 청색이 메인 전원이 실외기로 들어가서 갈색과 청색이 통신선을 타고 222 라인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것도 양면 기판인데
양쪽으로 패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도 기판이 있고 이쪽에도 기판이 있습니다. 양면 기판을 사용했는데, 자, 220이 투입되게 되면 휴즈를 거쳐서 이게 바리스타를 거치고 콘덴사, 이건 잡음용 콘덴사입니다. 잡음용 콘덴사를 거쳐서 EMI 코일을 지납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면 휴즈는 과전압이 먹었을 때는 이 휴즈가 터집니다. 그 다음에 과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 바리스타가 쇼트가 됩니다. 녹아서 쇼트가 되면 이 휴즈를 터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에 있는, 뒷단에 있는 부분에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휴즈를 먼저 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계를 수리하다가 휴즈가 나갔다 하면은 휴즈를 갈지 마시고 기판을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이 휴즈를 갈아야 됩니다. 이 바리스타는 이게 과전압이 인가되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빡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무 튜브를 여기다 이렇게 입혀 놓은 겁니다. 이게 빠개지면서 폭발하지 말라고 입혀 놓은 거고, 이 콘덴사는 이 전기선에 들어오는 신호에 전기 신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이 콘덴사를 집어넣는 이유는 그 신호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 EMI 코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콘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220이 투입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단상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브릿지 다이오드가 정류를 해서 전압이 얼마 나오게 되냐면 310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310V가 나오게 되면 이 라인에서 IC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FET IC입니다. 이 FET가 내장된 IC인데 한번 볼까요? 내장된 IC가, 자, 여기 LN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L선과 N선이, L사과 통신선 자체가 갈색과 청색이 들어오는 인입된 전기가 220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가 검정색 선이 하나 있죠? 그건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220이 들어와서 이 기판을 정상적으로 동작되게 하려면 220이 들어오게 되는데, 220이 들어와서 휴즈를 거쳐서 콘덴사 거쳐서 EMI 코일 거쳐서 바로 브릿지 다이오드로 해서 정류를 하게 됩니다. 정류원 전압이 약 한 310V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루트 1.414, 그러니까 1.414를 곱하게 되면 310V가 나옵니다. 310V가 조금 더 나오는데 310V 나온다고 보시면 정상입니다. 자, 310V가 이 코일을 타고 이 드레인 단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레인. 그리고 이게 소스 단자고요. 이게 신호, 입력되는 신호, 피드백 신호를 받는 단자입니다. 이게 파워 트랜스입니다. 이게 쇼키드 다이오드 비전압 12V.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 비전압 12V, 5V 뭐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나오는 게 보통 12V 나오는 것은 여기에 걸려있는 인버터 모터, 그러니까 브로아 모터라든가 그걸 동작시켜 주기 위해서 12V를 내는 거고, 이 기판에 보면은 IC가 있는데 IC 동작되는 전압은 약 5V가 동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갈색 청색 라인에 220이 걸리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에서 이 어스선, 이 콘덴사의, 대전압 콘덴사의 어스에, 여기 보면 이게 대전압 콘덴사입니다. 이게 대전압 콘덴사에 310V가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310V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전단에서 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넘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310V가 나오는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 코일을 타고 네, 이게 대전압 콘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로상으로 보시면 다이오드를 지나게 되면 DC 전압이라고 그랬죠. DC 전압. DC 전압이 이 파워 트랜스를 거쳐서 드레인 단자 FET IC를 통해서 드레인 단자로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네모 그림으로 이게 간단히 표기가 됐는데, 이 IC에 TNI 267PN이라는 모델인 IC인데, 그 IC 내부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교 전압, 게이트 신호, 게이트 신호가 아니고 피드백 신호, 드레인 출력까지 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전압을 체크하고 수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B 플러스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만 정확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파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 2차단의 출력이 12V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파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이 PCB를 동작시키고 한번 전압을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압이 원체 높기 때문에 스코프에 15로 놓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드레인 단자 9에 이게 단자 9이 5번 단자입니다. 이게 5번 단자에 이 파형 신호가 떠야 됩니다. 파형 신호가 뜨지 않으면 이 IC 자체에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파형 신호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전압을 한번 재볼까요? 소스가 어떤 신호가 뜨는지. 예, 전압으로만 표시가 되죠. 자, 피드백 신호 뜨죠. 이 신호가 뜨지 않으면 이 펄스 파형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드레인 단자에서 이 파형 신호가 뜨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 다가 SMP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복잡하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도 또 구성이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인버터 기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 단자 라인의 전압이 다 틀리고 필요로 하는 전류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각 단자에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로를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에서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피드백 신호가 여기 포터커플 IC, 옥토커플이라고도 그러는데, 포터커플 IC에 출력돼서 이 피드백을 받아서 이 출력이 드레인으로 출력돼서 이 파형이 유도가 되면서 2차로 유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B 플러스가 우리는 잴 때 B 플러스 정확히 출력이 나오는지, 자, 입력 상태에서 DC 전압이 310V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파형 스코프를 안 갖고 계시다면은 B 플러스 전압, DC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판에 동작이 될 수 있는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됩니다. 내가 수리해 본 결과로는
이 IC도 잘 나빠집니다. IC도 잘 나빠지고 이 포토커플 IC도 나빠지고 이것도 나빠집니다. 이게 콘덴사, 이게 소스 콘덴사가 이게 잘 나빠집니다. 이게 저항이 열화된 것도 나오고, 또 이 과전류가 먹으면 이 다이오드도 나빠집니다. 이런 것들은 대치를 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이거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 센터에서나 그런 데서는 이 부품이 나가건 뭐가 나가건 간에 아세이 교환입니다. 이게 기판 전체를 교환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PCB 수리하는 지식을 익힌다고 하면은 사소한 것만 고쳐도 수리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기판, SMPS 기판이 우리 에어컨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온도 조절기, 장판, 전기장판, 런닝머신기, 그 다음에 뭐 일반 믹서기,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형광등에도 SMP 회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